네, 반갑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오후에 더 내렸습니다. 네, 오전에 살짝 반등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매도가 더 강화가 되면서 주가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거의 2%, 마이너스 1.89가 기록이 됐고요.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5%입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던 반면에 오늘은 코스닥이 완전히 또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멸 수준으로 망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확대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게 가장 큰 부담이 좀 됐고요. 실제로 외국인들 매도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순매수 전환도 됐었고요. 오후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게 위협적인 정도는 아니었는데 금융투자가 매도세를 확대를 했다는 것이 약간의 부담감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차익 매도가 좀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기준점을 잡아놓고 이제 11월 달 넘어가면서 물량을 덜어내는 그런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연말 랠리 과연 가능하냐? 보통은 이제 11월, 12월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11월 첫날부터 이게 뭐냐? 자, 이렇게 실망감 가질 수도 있는데 연말 랠리 가능합니다. 이야기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542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이러다가 더 빠지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2500 지켜질 수 있겠느냐? 증권사들 전망치 들어보면은 내년에 지수가 2100포인트까지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뭐 헬게이트에 열렸다 봐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만 빠지겠습니까? 저 정도 빠진다 그러면은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한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냥 거의 기업들 실적이 엉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파탄이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증권사가 너무 겁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해외 쪽으로 내몰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는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2600포인트 저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3000포인트 아니면 2900 뭐 요 정도 라인대로 멈출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황이 또 바뀌게 되죠. 뭐 연말 랠리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게 된다면 2700포인트 이상까지만 올라가도 전망치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일단은 뭐 시장의 어떤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반등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도 왜 안 가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9월달, 10월달에 줄기차게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8, 9, 10이 빠져요. 8, 9, 10. 그래서 8, 9, 10 이렇게 해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제 11월달 넘어가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세게 보여주거든요. 자, 보통이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월달까지 좀 애매하다가 11월달에 좀 반등한다거나 연말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배당 시즌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 시점에서는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그런 쇼핑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올 위치를 찾고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좀 된 거고 이 상황을 왜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없다는 거. 지금 거래대금이 7조 8천억입니다. 7조 8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가 나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7조 원대 여기도 있었네요. 7조 4천억 9월 달에요. 더 나쁠 때도 있었나요? 7조 6천억이고요. 이거보다 더 나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7조 원대면은 사실 시장이 이 존재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매수 매도가 합쳐진 대금인데 이거가 이 7조 8천억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거래가 없다는 얘기죠. 거래가 없으니까 작은 변동성에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실망감을 느껴서 시장 자체에 사람이 없다. 돈이 안 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오늘 분봉 체크해 보시면은요. 아침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후에 또 밀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받아주는 흐름들. 즉, 주가가 올라가면 받아서 같이 올려주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없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냥 말라버리죠. 거래가 아침에 또는 어제 저녁에 잠깐씩 떴다가 쭉 말라가지고 막판에 조금 나오고, 장중에는 거의 거래가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이슈나 또는 작은 매도만 나와도 주가가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뭐 버텼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밀어가지고요. 1.89%나 하락하고 마지막까지 더 빠지는 모습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일단은 멀리하고, 에이 모르겠다, 국장 말고 다른 데로 가자라든지, 아니면은 코인이나 하러 가자, 아니면은 그냥 은행 예금에 넣자. 자, 이렇게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게 계속 싸우고 있을 게 아니라 증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만이 뭔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투자라는 이 부분에서도까지도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면 정말 네, 이렇게 되면은 힘든 데다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생각해야 됩니다.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연말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배당주, 그 다음에 그 실적,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거나, 외국인들은 배당의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왔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제 10월달까지 조정을 좀 받았다라면 11월부터는 슬슬 네, 12월 결산 종목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월달 시점으로 들어가면 이제 연초까지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가 떨어져서 가격이 싸지게 되면 배당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을 올려서 매수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네,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 많이 쳤어요.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다음 주가 되면 또 이제 미국 대선 변수에다가 FOMC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CPI 지표 발표가 또 있을 테고요. 이번 주말 지나면은 실업률 지표 발표가 나오는데, 실업률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경제지표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 넘어가면 만기일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네, FOMC에서 일단 금리를 낮춰주고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증시 부양에는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뭐 지수 상승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수급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 쪽 매도는 일단 진정세를 좀 보이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5% 내렸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내린 상황이에요. 하이닉스도 장중에 많이 회복해 줬습니다만은 네, 지지선 18만원대에서 유지가 되면서 일단은 괜찮은 라인대로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삼성 SDI, LG 화학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얘들은 워낙 내려가지고요, 상승이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 반납하고 밑으로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 셀트리온 하락세, 현대차도 조금 내렸고요. 기아가 오늘 그래도 좀 올라가면서 명목을 좀 지켜줬어요. 그리고 현대차 EUP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예, 이런 형태들, 약간 배당주 쪽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 네, 어제는 내렸지만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얘들은 배당 매력이 지금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어제 많이 과도하게 내린 것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 이런 쪽으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지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시면 코스피 쪽의 움직임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네,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내려간 포인트도 있지만 그래도 지수를 지켜주는 데는 충분했을 것이다. 근데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완전 전멸이에요. 올라간 게 에코프로 조금 올라간 거 있고요. 삼천당제약, HPSP는 지금 예스티하고 소송에서, 특허 소송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올라간 개별적 재료고요. 이건 역시도 지금 35,000원 넘어가면서 매물대 나오고 물량이 터져버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면 다 전멸이에요. 네, 뭐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열받는다 이런 기분들만 계속 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락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락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291개 상승이고요. 601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 숫자가 2배 많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0
아니죠. 396개네요. 396개 상승에 1190개 하락. 하한가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3배 정도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낙폭이 상당히 벌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상승률 먼저 좀 보시면 SCM생명과학, 삼현, 원익홀딩스, 한국패러렐 뭐 등등등 올라간 종목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근데 바이오 종목들, 개별 종목들, 개별 바이오들이 좀 많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자, 상승 종목은 뚜껑기입니다. 20개. 자, 원익에서 끊겨버리고요. 이렇게 끊겨버리게 되면 답답하죠. 네. 아무튼 이렇게 끊겨져 있는 모습이고 20개밖에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올랐으리라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1.69. 아침에보다는 좀 나아요. 아침에 1.3이었는데 지금 1.69. 근데 하락률이 3% 넘어갈 것 같단 말이죠. 네. 에어럭스는 이제 신규 종목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더번코리아 그 공모 참여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에 신규 종목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근데 예스티 같은 경우 지금 하한가 들어가 버렸는데 이건 특허 소송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한미사이언스, 네이처셀 뭐 등등 오늘 20% 하락한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리매매 들어간 종목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상승 종목이 20개였는데 지금 20개가 넘어가죠. 네. 하락 종목이 23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하락이 뭐 3%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볼게요. 3.87 마이너스 2% 잡히겠죠. 상승이 플러스 1.69였으니까 하락이 마이너스 3.87이면은 마이너스 2% 넘게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시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저는 오늘 계산을 좀 해보니까 네, 마이너스가 있긴 있어요. 아까 그 한참 네, 또 회복이 될 때는 플러스로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마이너스 한 0.23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또 집계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면은 나쁘진 않아 보이군요. 마이너스 한 0.5까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그 코스피 지수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조금 덜 빠졌고 코스피 지수가 지금 0.54니까 이거보다는 좀 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법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한 0.3 정도 내렸네요.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건 뭐 대형주가 오늘은 좀 버텨줬기 때문인 거지 네, 결코 좋은 수치는 아니죠. 근데 중소형주 쪽 갖고 계신 분들 마이너스 2%. 오늘 시장의 그 규모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굉장한 박탈감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은 버티는 게 정답이긴 한데 어디까지 버티느냐, 끝이 안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지금 기관 쪽 먼저 움직임 보시면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다고 했죠. 삼성전자를 갖다 패대기 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시장을 좀 더 끌어내리는 모습이 좀 됐고 투자 심리를 나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매수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다 버렸습니다. 특히 S&P 500 미국 증시도 갖다 버린다는 것이 얘네들은 조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조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기관 총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100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매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신규 종목들 팔아먹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기아를 오늘 많이 샀어요. 이거 배당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고려 아연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도 요즘에 움직임이 좋아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조금 상승폭을 만들어줬고요. LG엔솔루션,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서 네, 분위기가 좀 있었고, 삼성전자는 1200억 매도. 요거는 2시 정도에 집계된 이 삼성전자 매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그렇게까지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외국인들 매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점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요하지 않았고 이 금융투자의 매도가 주요하게 작용했고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크게 나타났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기관의 움직임이 매도를 좀 조장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시작점에서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의 매도는 네,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쯤 되면은 진정세를 보일 거예요. 대신에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또 팔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의 이런 매도가 진정이 되고
또 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로 바뀌는 그 형태로 진행된다라면 그래도 상황은 반등으로 연결될 수는 있겠죠. 지금 상승하려는 바로 목전에서 또 밀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이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밀려버리면 안 좋아요. 그래서 더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격 버리면 또 올라오는데 위에 저항이 또 누르죠. 이렇게 되면은 하락 추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올려줘야 돼요. 다음 주에 뭐 미국 대선이 어쨌든 FOMC가 어쨌든 간에 우리 증시를 올려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매개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대형주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대형주들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돌림에 대한 그 추세 전환이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난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번 특강에서는 여러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추세 전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도 있고 뭐 보합으로 끝난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군들 바닥권 종목들만 공략하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들 종목들 판단하시고 내가 가진 종목이 저점권에서 계속 지루하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대응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주말이니까요. 주말 종목 진단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는 10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마무리 짓는 것이 오늘로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가 진짜 11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 랠리, 지금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대선 이후가 될지 이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를 좀 잘 타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10월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월보다는 지금 10월이 더 나았고요. 10월보다는 11월이 더 나을 겁니다.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그래도 개선될 거로 생각되니까 힘들 내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잘 다독거려가지고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불금 보내시고요. 주말도 휴일 잘 보내시고 종목 진단 올려드릴 테니까 주말에 종목 진단과 함께 또 휴일 힐링들 하시고요. 기운들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을 볼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